실내 업무를 하거나 계절적으로 햇빛을 쬐기 힘드신 분들은 도구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광치록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매일 30분씩 쬐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 숙면 잘 취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잠을 설치셨나요? 오늘은 바로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펠만의 불면증 이론에 따르면 불면증에 취약한 성격의 사람이 스트레스 등의 유발 요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시작을 하고, 이때 안 좋은 수면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유발 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노년층의 경우 30% 가까이 불면증이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불면은 수면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수면제 사용은 내성과 의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1차 치료로 가장 권장되는 것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는 오은영 선생님의 심리상담이 인지행동 치료인 것이죠. 그럼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제한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로 잠든 시간을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효율을 높이려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고정한 채로 수면 효율이 85% 이하이면 침대에 눕는 시간을 15분씩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 효율이 90%가 넘어가면 다시 15분씩 수면 시간을 앞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85% 정도의 수면 효율을 맞춰줍니다. 수면 효율을 계산하려면 수면 일지를 쓰셔야 하는데 번거로우시다면 최근에는 수면을 측정해주는 스마트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위생입니다.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알코올을 제한해야 합니다. 소음이 없고 불빛도 없고 기온도 적당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간단한 군것질은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 적절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극 조절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만 먹어야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도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침대는 곧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완요법입니다. 스트레스와 생각이 많은 사람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개인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완을 할 때 특히 이 미간의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십시오.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의식은 잠의 저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섯째는 잠에 대한 인지치료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하루를 망칠 것 같아서 오히려 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잡으려 들면 잠이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잠을 설쳐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불면을 만드는 역설을 만듭니다. 불면의 다른 치료법으로 빛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는데 생체시계가 조금씩 뒤로 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면 위상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늦잠을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낮에 적절한 햇빛을 쬐어주면 이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 업무를 하거나 계절적으로 햇빛을 쬐기 힘드신 분들은 도구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광치록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매일 30분씩 쬐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기 빛 아래는 특정 파장이 높아서 우리 뇌의 시교차 상액을 자극하고 생체 시계를 리셋하게 됩니다. 역으로 밤에는 빛의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의 합성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밤에 사용하면 멜라토닌의 생성이 약 40%나 억제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뇌에서 충분한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체온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잠들기 전에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은 중심 체온이 오히려 오르면서
갱년기 불면증을 겪는 경우도 생기죠. 수면을 취하기 전 한두 시간 전에 10분 동안 40도 정도의 물에 샤워나 반신욕을 하십시오. 손과 발의 혈관이 팽창하면서 열을 발산하게 되고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유도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한 불면증을 겪으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약물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흔히 쓰는 약물이 졸피뎀입니다. 졸피뎀은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여줍니다. 졸피뎀은 벤조디아제핀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억상실, 환각, 자살 위험성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졸피뎀 역시 내성과 의존, 금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용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잠들기 30분 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7시간 전이 적절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복용 기간은 많은 문헌에서 4주 이내의 처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면증에는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운동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기운의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수승화강, 즉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낮은 기운이 올라가야 활동을 하는 것이고 거꾸로 밤은 기운이 내려가줘야 안정이 되고 잠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내려가지 못하면 불면이 되는 것인데 기운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기운을 소모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약제도 산조인, 용안육과 같은 심장을 보호하는 약들을 사용하게 되고 처방으로도 귀비탄 같은 약을 쓰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 즉 소화기를 기운 소통의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가 정체돼서 기운이 막힌다는 것이죠. 기운이 막히면 기운이 내려갈 수 없고 불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하, 지실, 황련 등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약재가 쓰일 수 있고 처방으로도 감이온담탕 같은 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즉 소화제로 불면을 치료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정신질환, 그리고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은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위로입니다. 남은 고민은 내일로 미뤄두시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